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모처럼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동해 망상, 속초 해수욕장 등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에는 오늘 피서객들이 몰려 더위를 피하고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한편 삼척 지역 해수욕장이 오늘 폐장하고 양양과 동해는 23일, 강릉과 고성은 30일까지 운영되며 속초 지역 해수욕장은 31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철원에서는 이번 비 피해 말고도 과거 1996년과 1999년 두 번의 큰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지난 1996년은 5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극심했는데 당시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던 올해 상대적으로 비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강화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1996년 7월 27일 새벽 철원군 철원읍. 1시간에 107mm의 물폭탄이 강타했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철원에 최고 73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로 엄청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군인 4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민 9명도 하천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기반시설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도로와 교량, 제방 등 공공시설 911곳이 파괴됐습니다. 도로도 뭐 다 끊어지고 없고 그래가지고 이 아래 동네에도 물바다였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제방이라는 제방은 다 터졌어요. 특히 군사시설은 1,116곳이 훼손됐습니다. 주택도 3,000동이나 유실되거나 침수됐습니다. 이재민만 5천 명가량 됐습니다. 22개 마을의 전기가 두절됐고 44개 마을의 통신마저 불통됐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피해액이 2,285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24년 뒤인 올해는 그때보다 300mm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 하루 동안 1,027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000mm가 넘는 물폭탄에도 불구하고 철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시설을 뺀 피해액만 보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24년 전처럼 끊어진 교량도 없고 잘려나간 도로도 적었습니다. 주택 피해는 당시에 비해 6%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전보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올해는 피해가 적은 이유가 뭘까? 주민들은 1996년에 이어 1999년에 추가 피해를 입으면서 하천과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의 항구 복구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수해 상습 도로를 물길을 피해 개량 복구했습니다. 교량은 80년 빈도의 강우에 따른 유수량에 맞춰 시공했습니다. 특히 빗물을 담는 하천폭을 최대한 확장하고 제방을 높였고 하상도 준설을 통해서 낮췄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수해를 크게 입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실설계 과정에서 최대 홍수라든가 그다음에 최대 강우 강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갈마읍 정현리와 김하읍 청양 삼리 등 상습 수해 지역 2개 마을 108가구 주민을 안전지대로 이주시켰습니다. 적어도 한 번 입은 피해는 다시 입지 않는다는 각오로 피해 시설을 항구 복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산림청이 오늘 오전 9시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53일 동안 이어진 장마가 끝나 예상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산림피해를 조사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군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목함지뢰의 한 발이 인제군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3일부터 전방 지역에서 실시한 지뢰 탐색 작전을 통해 19발의 지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발이
북한군이 운영하는 목함지뢰라며 한 발이 인제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내일 후방 방공진지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장병 500명과 비금속 지뢰 탐지기 등 장비 100대를 추가로 전방 지역에 투입해 지뢰 탐색 작전을 벌입니다. 강원 가명이 이젠 관광과 도심 활성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원과 개방, 야간 조명, 가명 스테이, 한복 체험, 시티 투어버스 연결, 구도심 도보 여행까지 원주시가 가명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도행정의 중심이었던 사적 439호 원주 강원가명입니다. 23년의 긴 시간과 2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원주 강원가명이 복원됐습니다. 강원가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올해로 3년째. 야간 경관 조명을 갖춰 도심 속 야경 명소로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가명 스테이 프로그램까지 원주시는 강원 가명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면 체험하는 걸 요즘에 많이 그걸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가명에서 한복 체험도 하고.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가명 내 한복 체험은 이용 편의가 개선됐습니다. 전통 한복뿐 아니라 왕의 옷, 왕비 옷, 관찰사 옷까지 입어볼 수 있는 옷이 크게 늘었는데 이용 요금은 작년 8,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원주시는 강원 가명을 비롯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구도심 연계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가명이 원주 8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옛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7이 들어가는 날마다 하마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조선시대 하마비의 유래를 살려 가명에서 풍물시장 입구까지를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거리, 이른바 도심 걷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차에서 내려라가 아니라 여기는 문화예술이 넘치는 거리야.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같이 즐겨보자. 원주시는 간현관광지와 뮤지엄산 등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 노선에도 강원 가명을 추가했습니다. 원주 대표 문화재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강원 가명이 지역의 2마리 토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갔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해변에서 62살 A씨가 술을 마시고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 움직임이 없는 것을 발견한 물놀이객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반쯤에는 고성 자작도 해변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표류하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성남시의 코로나19 189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의 한 30대 남성이 자차를 이용해 대관령 자가격리지로 바로 이동하라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지시를 어기고 어제 오후 4시쯤 평창의 한 축협마트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만약 평창에서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이 남성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이 30대 확진 환자가 축협마트에 들렀을 때 직원을 포함한 방문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인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일대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한 구를 발견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철원, 화천, 양구군에 걸쳐 민통선 안팎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 방역대 10km 안에 위치한 양돈농가 19곳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는 312건으로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